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현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6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터로만 구동이 돼요. 가속을 강하게 걸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때는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모터가 작동을 해요. 많은 구간에서, 물론 이제 70km 넘어가고 하면은 당연히 엔진이 켜지지만,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모터가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런 부분은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70km의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신호가 꽤 많은 국도변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엔진이 켜지질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모터가 모두 꺼져 있죠. 왜냐면 지금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자동차에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힘이 별로 필요 없을 때는 거의 뭐 70km 속도까지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모터로만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하이브리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모터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달려보고 있는데요. 그랜저가 5m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7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차 크기도 크고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죠. 전기차처럼 뭐 2톤이 넘어가는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1700kg이 넘어가요. 그래서 꽤 무게가 나갑니다. 1.6 터보 엔진으로 이 큰 차체 그리고 이 무거운 차체를 움직이기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6이라고는 하지만 터보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27토크예요. 사실 2500cc 자연흡기 엔진보다 토크가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게다가 264Nm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터가 엔진을 서포트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터가 많이 구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는 그 회전의 느낌이 많이 나타나죠. 그 모터의 그 특성,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죠. 가속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이 초반의 가속은 꽤 잘 나가지만 실용 영역 구간을 벗어나서 110km, 뭐 120km 속도 구간을 벗어나서의 그 가속 느낌은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무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보다는 분명히 좋은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3.5 가솔린에 비한다면은 후반에서 그 힘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와주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은 더디게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솔린 모델 2.5, 3.5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터가 좀 구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6단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변속기가 다단화되면은 힘을 더 촘촘하게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6단 변속기라고 해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모터와 함께 충분히 괜찮은 가속을 보여줍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가변적으로 댐핑의 압력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는 노면의 상황에 맞게 얘가 대처를 해주는 거죠. 쇼크가 딱 들어왔을 때 이어지는 그 진동, 이게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요철을 지날 때 올라오는 충격이 정제가 돼요. 퉁 하고 진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케이프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어지는 그 울렁거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잘 다듬어졌어요. 특히나 가감속하는 이 실력은 굉장히 수준급에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 이 차에는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틀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지금 핸들을 놓고 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차를 잘 꺾어줍니다. 꽤 커브가 있는데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그 코너를 잘 돌아 나가 줍니다. 그러니까 차 간격을 조절하고 앞차가 섰을 때 스무스하게 멈춰주고, 그리고 코너를 스무스하게 돌면서 스티어링 휠을 자연스럽게 꺾어주는 이런 능력은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랜저는 완전 풀 체인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랜저에 남아있던 그런 흔적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 창까지 완전히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자동차들이 여기 계기판 있고 내비게이션 창 있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의 패널인 것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봤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은 물리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는 완전히 터치 방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랜저를 사는 그 연령층이 조금은 있다고 본 건지 여기는 지금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 버튼, 맵 버튼, 서치 버튼, 요거는 딱딱 큼지막하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조작하는 버튼은 완전히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찾아 들어가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모던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정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검정판, 여기도 검정판, 여기도 검정판, 이 세 개의 검정판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극도로 간결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의 변속기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현대자동차가 이쪽에 버튼식으로 변속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저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오작동의 소지가 있어요. 편리하긴 한데 한 번씩 안 눌러진다거나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테크니션들도 그거를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 자동차에서 그랜저를 시작으로 산타페까지 다 이 컬럼식 변속 레버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이 변속 레버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풀체인지된 그랜저 같은 경우는 뒷자리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뒷자리에 커튼이 있는데 수동식 커튼이 아니라 전동식 커튼이거든요. 이 전동식 커튼은 지구공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랜저에서 전동식 커튼을 넣어줬어요. G80 같은 경우만 해도 수동식 커튼이거든요.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랜저에서 옵션을 다 넣게 되면은 뒷 도어 커튼 뿐만 아니라 뒷유리까지 커튼이 들어갑니다.